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이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한 2달 정도 전에? 1달 반 정도 전에 제가 이 컨텐츠를 생각을 해서 기획을 했던 건데 이제서야 가져왔어요. 이 컨텐츠를 조금 더 일찍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에 저한테 진짜 이만큼 글을 써가지고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답변을 잘 해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그 고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저의 답변을 듣고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DM이나 댓글로 고민들을 들어봤을 때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컨텐츠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은 배우님. 저는 창원에서 뮤지컬 배우를 꿈꾸며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배우님 무물 스토리에 열심히 주접 댓글 달던 학생이에요. 기억해요. 작년 10월부터 뮤지컬에 큰 관심이 생기면서 배우라는 꿈이 점점 확실해졌고, 올해 25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는 이유로 놀림도 많이 받고 좋지 않은 말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예술고 입시를 시작했고, 11월에 예고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연기가 뭔지를 잘 모르던 상태에서 시작한 입시였고, 기초도 부족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한 3개월이었어요. 그런데 합격증을 받은 뒤부터는 연기가 처음만큼 즐겁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예고에 갔는데 오히려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지 같은 고민도 자꾸 생기네요. 예고 학비도 학원비도 부모님께 부담이 될까 걱정이 되고, 입시 준비할 때는 예고에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요즘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져요. 심지어 예전에 저에게 했던 친구들에 많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 또는 흥미가 흔들릴 때 배우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 같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배우님 항상 응원합니다. 네,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 학교에서 배우가 되겠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부정적인 말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그 마음은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 마음으로 예고에 합격을 해서 증명도 해냈고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나를 작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사방에 널렸습니다. 근데 사연자님처럼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나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나도 모르게 점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연자님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합격을 했어. 근데 즐겁지 않고 걱정도 생기고 하는 건, 제가 사연자님의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정확하게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 입시할 때 제 자신한테 혹독할 정도로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나 배우로서의 생활이 정말 기대가 컸죠. 왜냐면 그런 심정이었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그래, 보자.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보여줄게.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기대감이 진짜 컸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시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N수생이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 상상 속에 그 대학 생활이 진짜 어떤 환상이 있었던 거야. 머릿속에는. 학교 가면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입봉도 빨리 할 수 있겠지? 실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겠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막상 대학에 가보니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놀고 싶기도 하고, 뮤지컬 안 하면 뭘 하며 살게 될까, 배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까, 학비 걱정도 되고, 오디션은 또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를 이제 생각해보면 악귀시인 적도 정말 많고요. 한없이 부정적으로 빠졌었어요. 이게 한번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처음 연기를 하게 된 그런 마음처럼 순수한 열정이 막 이렇게 타오르지 않아. 마음가짐이 그때처럼 막 안 돼. 합리화도 하게 되고, 나 좋으라고 해주는 조언들도 잘 안 들리고.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 뮤지컬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뮤지컬 없는 삶을 막 그리다가도 이미 저도 모르게 연습을 하고 있고, 오디션이 떴나 안 떴나 확인을 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정말 감사한 기회가 찾아왔었죠. 그때 생각했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는구나. 제가 입시 때부터 지금까지 뮤지컬 했던 순간들을 되짚어보면 매 순간이 흥미롭고 행복하고 이러진 않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행복해. 노래하다가 안 되면 빡치.
노래하다가 잘 안 되면 화나는 게 당연한 거고, 남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쓴소리도 들어보고, 당근도 먹었다가 자만도 해보고, 그러다가 아, 자만이 독이 되는구나 또 깨닫고, 뭐 그런 거지. 내 일이고 애정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일이 싫어질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가만 보면 혼자 밀당 겁나 해. 그래서 저는 흥미가 떨어질 때 극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나 잘 못하는 거를 도전을 해서 그걸 이뤄냈을 때, 그때 요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노력을 해. 아, 이게 내 길 맞나? 아, 진짜 화난다. 그러다가 뭔가 도전을 했어. 도전을 할 때 또 화가 나지만 그래도 행복함, 즐거움을 느껴. 그러다가 잃었어.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저는. 그럴 때 저는 극복이 되더라고요. 대단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노래 영상 올리고 릴스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어서 올리고 브이로그도 이렇게 찍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이가은입니다. 알아주세요.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저를 알리고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제가 경험해왔던 걸로 인해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할 때 저는 엄청난 흥미를 느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도전, 그동안 안 해봤던 거를 시도할 때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또 금방 질려해요. 한 가지 일을 막 오래 못해. 그거 좀 문제긴 한데 제가 좀 금방 질려해서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사연자님도 저처럼 사연자님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콩쿠르를 나가본다든지,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예술고등학교는 커리큘럼이 어떤지는 잘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예고에 콘테스트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나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번 실기 시험에서 1등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사연자님처럼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잠깐만, 초심을 생각해. 이건 너 왜 연기를 시작했지? 이런 생각도 막 했는데, 초심은 저도 길을 헤맬 때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잠깐만, 내 초심이 어땠지? 아, 맞다, 이랬었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사연자님의 인생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초심은 그냥 살아가면서 내 마음 한켠에 계속 있는 거야. 없어지지 않아.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왔던 거고, 내가 이걸 시작하게 된 정말 중요한 버튼이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기간까지는 유효해요. 쓸모가 있어. 막 불타올라, 그걸 생각하면.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초심을 생각했을 때, 처음 그 마음을 가졌을 때보다는 당연히 그때만큼의 불씨가 막 타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런 열정으로 그 시간들을 버티고 일궈냈었지 라는 생각은 들어도,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내가.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때와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도전을 해봐라 입니다. 사연자님이 지금 처한 상황에 질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실망을 했거나.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줘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나의 말보다 주변의 말이 더 잘 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사연자님, 예고 입시할 때 어떻게 했죠? 결국 내 말이 맞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걸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주변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 그냥 나 자신한테 증명하는 거예요. 거봐, 난 역시 이 일을 사랑해. 이걸 할 때가 제일 멋있어. 이런 식으로 이걸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즐기세요. 그냥 하루는 연습하지도 마. 그냥 놀아.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꼭 잘할 필요도 없어. 못해도 되니까 그냥 막 해.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님. 지킬앤하이드 브이로그부터 배우님 영상 찾아보고 있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제가 고2 2학기 기말 앞두고 부모님께 영양과 입시를 허락받고 주말이 끝나서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배우님 Q&A 영상을 보고 고민되는 게 있어 메일 보내봅니다. 연기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현역으로 이름있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고2 12월에 입시 시작하면 많이 늦은 걸까요? 그리고 요즘 학원 상담을 다니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원과 수도권의 집과 가까운 학원 중 어디로 다니는 게 더 좋을지, 또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국영수 학원에 다니는 게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부담드리는 것 같고 일정을 맞추기도 힘들어서 다른 입시생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적다 보니 너무 많은 고민이 적어있네요. 배우님 브이로그 영상 너무 재미있게 꼭꼭 챙겨보고 있어요. 영상 항상 재밌게 보고 있고 이런 고민 상담 컨텐츠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사실 2달 전, 1달 반 전에 이 컨텐츠를 기획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들이 작년에 받았던 고민들이어서 지금 1월 말이니까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는데 학원 등록을 이미 하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예종 실기 시험이 다른 학교보다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시할 때랑은 라떼와는 다르게 준비하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더라고요. 좀 많이. 저는 예비반부터 이제 다니면서 입시반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갔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3월쯤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2월? 1월쯤부터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 준비를 하더라고요, 학원에서는. 그래서 12월부터 입시 시작한다고 해서 많이 늦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뭐 더 늦게 2-3달만 준비를 하고 합격하는 친구들도 봤고요. 좀 사바사인 것 같아.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단기간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학원 위치에 대한 건 제가 서울에 있는 학원만 다녀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의 분위기는 잘 모르는데, 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출신의 선생님이 그 학원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실기 방향성,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연기, 노래, 무용, 작품의 분위기를 같이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그 학원에 있는지, 아니면 티칭 방식이 어떠한가를 고려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게을러서 나를 좀 빡세게 굴려줄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분을 찾아가면 되고, 아니면 나는 경쟁자가 많은 곳에서 살아남아야 그게 찐인 것 같다 생각하면 대형 학원을 가면 되는 거고, 물론 다른 공부하는 학원들도 서울에 막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잖아요. 가면 당연히 얻는 정보들도 그만큼 빨리 습득할 수 있고 유행이라는 거를 좀 빠르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서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들이 느리고 뒤처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서울에 더 정보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진짜 어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학원 가서 상담할 때 어떤 학원이든 그동안 그 학원에서 입시 합격한 학생들의 작품을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고, 가능하면 수업 참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간절한 만큼 발품을 팔아야 돼요. 첫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학원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영상들을 정말 많이 풀어놔요.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래서 그걸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연자님의 성향이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학원이나 소형 학원이나 중형 학원이나 어디가 더 내가 맞을 것 같다, 나는 좀 빡세게 알려주시는 곳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처럼 본인의 성향대로 학원을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학원 다니면서 국영수 학원 저는 실기에 올인했습니다. 제가 내신이 제 기준에 나쁜 편이 아니었고, 나의 실기 실력으로 내신 성적에 부족한 부분을 커버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떤 그런 근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공부학원은 안 다녔는데, 제가 다년간 입시를 해본 결과 시험 보는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이제 연영과 육과 학생들이 입시 실기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공부학원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 실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 요즘에 대부분 1차, 2차 막 이렇게 있잖아요, 시험들이. 그래서 1차를 준비할 때 2차 시험까지 같이 준비해요. 지정대사, 지정곡, 특기, 무용, 심지어 대사를 딱 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작품을 주고, 여기서 우리 랜덤으로 대사 발췌해서 낼 거니까 이거 읽어와 하고서 이제 공지를 해주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시할 때 1차 공지가 떴을 때 2차 시험에 대한 공지가 같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지만, 전년도에 떴던 작품들을 다 읽고 거기서 독백이 될 만한 대사들을 제가 다 뽑았어요. 그래서 프린트 했더니 다 두께가 막 이래. 총 두께가 이래. 그래서 그거를 외우진 못하지, 당연히. 외웠나?
아무튼 맥락을 좀 외우죠.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 얘는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겠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냥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로 당일 제시도 해보고 즉흥 상황도 해보고 자유연기처럼 내 거인 것처럼 연습도 해보고 또 1차 시험 때는 영상 시험이어가지고 영상에 맞게 노래, 연기, 무용을 짜요. 근데 2차에서 대면 시험을 본다 하면은 동선이랑 카메라에 들어가는 음성과 실제로 듣는 음성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계산해서 바꿔서 더 발전된 작품을 하나 더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공부랑 실기를 둘 다 놓칠 수 없는 학생들은 과외 수업을 받는 거는 봤어요.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가는 거니까 연기 학원의 수업 시간과 겹칠 때가 많아서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재수생들은 낮에 시간이 많아서 갈 수 있다 쳐도. 그래서 과외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공부에 미친 친구들, 너무 간절한 친구들은 학교 후에 연기 학원 가기 전에 그 한두 시간을 짬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 대부분의 연기 뮤지컬과 입시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내신을 잘 쌓아서 학교 후에 곧장 밥을 먹고 뭐 조금 시간을 보내고 실기 학원을 가는 그런 패턴으로 지냈어요. 근데 꼭 국영수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면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지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부모님과 잘 상의하셔서 지금쯤 입시를 잘 준비하고 있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전 중2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뮤지컬을 정말 좋아했고 음악 시간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크고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노래를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재능이 넘쳐나는 배우들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대학에 가야 뮤지컬을 하는데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자리 잡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지금은 왜 노래 재능에 대한 의심이 들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중2인데도 벌써 자신감이 없다고? 저는 어릴 때 뮤지컬을 혼자서 막 보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진짜 뮤지컬에 미쳐가지고 보는데 아직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입시생인데 공연을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도 나고 공연 본 그 주뿐만 아니라 몇 주 동안 그 공연의 넘버를 계속 흥얼거리고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저 무대에 설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막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의 저의 실력은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했죠. 근데 확신은 있었어. 나중에 저기에 설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그냥 뭔지 모르겠어. 그냥 근자감? 어떤 그런 근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황금별도 부르고 록시 노래도 부르고 막 난리 났어. 그냥 이렇게 내가 공연하는 상상도 막 되고 그때 저 노래 진짜 못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가 녹음해서 들어보면 알아. 왜냐면 그동안 공연을 보고 들으면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 저는 애초에 잘하고 못하고 이 실력의 기준점을 프로 배우들한테 두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알 수 있었어.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사연자님이 지금 노래를 제대로 배워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아직 모르는 거야. 19살에 프로 모델을 꿈꾸던 저도 상상한 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 사연자님도 할 수 있어요. 대학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학교마다 움직임이 강점인 학교도 있고 노래나 연기가 강점인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마다 계신 교수님도 다 다르고 외부에서 활동 중이신 분들도 있고 음악 감독님이신 분도 있고 무대 감독님이신 분도 있고 안무 감독님, 조명 감독님, 연출님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찾아보시고 지원을 하면 됩니다. 무작정 네임들을 보고 갈 수 있지.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무조건 무조건 여길 가야만 해.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물론 네임드에서 주는 힘이 크긴 하죠. 근데 그것도 고려해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 내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학교를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진짜 미치게 가고 싶은 그런 원하는 학교에 못 가도 괜찮아요. 못 간다고 해서 막 인생 실패, 막 패배자 막 이런 게 아니야. 어느 곳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서 얼만큼의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다닌 이 좋은 대학이라고 함은 누구나 다 아는 서울에 있는 네임드가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속에서 나의 배우로서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학교의 이름이나 남이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 잘 고려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실 거라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이 학교에는 이런 게 있구나, 이 뮤지컬 배우가 여기 출신이구나, 이 음악 감독님이 이 학교에 계시구나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중2여도. 그래서 학교들 잘 알아보고 내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입시 준비 나중에 잘 하시길 바라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에 있는 24살 뮤지컬과 졸업생입니다. 제가 다음 연도 3월에 전역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도전을 하고 계획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막연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오디션 전문 학원을 다녀야 하는가, 개인 레슨을 받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고 그 외에도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악대면 그래도 노래를 쉬진 않았을 것 같네요. 노래를 부르는,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명칭을 모르겠는데 노래를 싱어라고 할게요. 싱어가 아니어도 악기를 다루시는 분이어도 그래서 음악을 듣다 보니까 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 마음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연자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자 저의 남자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뮤지컬과인데 이미 졸업을 했고 전역이 2달 정도 남았다. 이 시점에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뭘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우선 저는 제가 듣기로는 군대에서 전역하기 몇 달 전, 2달 전 이 시기가 시간이 정말 많이 남는데요. 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둘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A와 B라고 할게요, 제 친구를. 이 A, B 둘 다 사연자님과 비슷한 나이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A는 졸업을 하기 전인 상태이고 이 B는 학교를 휴학하고 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 B라는 친구는 자퇴를 할지 말지 좀 고민 중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A는 아직 학교로 돌아갈 곳이 있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아서 할 게 없으니 먹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할 게 없으니까 먹는 거야. 상병? 상병이라고 하나요? 식사 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온대요. 그 정도로 좀 여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외모 관리를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몸이 많이 굳었을 것 같으니 전역을 하고 뭔가를 배우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라는 친구는 연기를 그 당시에는 하다가 지금은 연기를 안 하는데 B는 연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기 전에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 머리를 기를 것 같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요즘에 군대에서 핸드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컨셉도 핸드폰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전역을 하고 자퇴를 하고 카메라 연기 쪽으로 갔거든요. 이 친구는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방송 연기 쪽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인의 지인들한테까지 연락을 막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왜냐면 이 친구는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니까 더 간절했나 봐요. 그래서 지인의 지인까지 연락을 했다는 그 말을 듣고 대단하다 생각했죠.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남자들이 전역하기 3개월 전부터 생각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연자님은 또 졸업도 했고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현실적으로 이게 팍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저도 일단 군대에서부터 체력 좀 키우면서 몸 좀 만들고 군복무 끝나고 볼 수 있는 오디션 들의 지원을 하거나 노래 레슨을 받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군악대여도 노래를 막 학교 다닐 때처럼 내내 연습을 하고 이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아서 노래 레슨, 무용 레슨, 연기 레슨 제가 부족했던 것들 레슨을 받으려고 할 것 같고 노래 레슨 방식은 제가 뭐 딱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라면 개인 레슨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진짜 현실이잖아요. 사회로 나가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나에게 집중이 되는 레슨 방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람의 성향마다 다른 거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뮤지컬 배우 되는 법 그 강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본인의 색깔을 좀 찾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의 캐릭터, 내 모습이 어떻지, 내가 어떻게 보여지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저희 AP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계획을 갖고 칼을 간다는 생각으로 군대에서 남은 시간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음과와 뮤지컬 입시를 하고 있는 예비 고1입니다. 뮤지컬 오디션을 볼 때 아무리 같은 체형이더라도 실용음악과보다는 뮤지컬 전공이 붙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그리고 요즘 뮤지컬 오디션들 주요 배역들은 다 기본기 오디션을 하는 경우가 많죠. 기본기 오디션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주요 배역을 따르면 커리어에 써야 되나요? 아니면 컨트리 아일랜드 같은 소속사에 들어가야 되나요? 요즘 딴딴팀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오디션에 대해 뮤지컬 배우가 되는 법 등등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최근에 발을 다치신 걸로 아는데 빨리 회복하고 무대 위에 서는 모습으로 뵙고 싶네요.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헉, 진짜 이건 너무 감사해요. 네, 다리는 잘 낫고 있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오디션을 볼 때 씨름과냐 뮤지컬과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디션 볼 작품의 넘버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주요 배역들을 비공개 오디션으로 캐스팅하는 이유는 작품마다 그 의도가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엔 신인이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미 한번 검증된 배우를 다시 한번 깊게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도전하시는 그런 경력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쉽지만 반대로 바꿔서 캐스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주요 배역은 작품을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 많은 신인, 처음 하는 그런 배우들을 빠르게 이렇게 거르는 자리보다 이미 봤던 배우 중에서 잘 맞는 사람을 찾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캐스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개 오디션이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개 오디션에서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결과가 어떻든 비공개 오디션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처음엔 공개 오디션에서 앙상블로 지원해서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점점 조연, 주연, 배역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주요 배역을 따기 위해선 당연히 이력서에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띡 나타나면 이 사람이 작품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저라도. 뭘 믿고 시켜.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이력서에 뭐라도 있어야 이 사람이 이런 작품을 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캐릭터,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무대 경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소속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정말 많겠지만 꼭 무조건 소속사가 있지 않더라도 뮤지컬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사연 들어볼까 1화 마치려고 합니다. 사연 너무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의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하고 싶은 답답함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대면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이 컨텐츠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너무 자주는 아니고 잊혀질 때쯤 한 번씩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